들어볼게요. collapsed, and the neural arch where the spinal cord passed through had broken like a pretzel. So I had multiple compression fractures of my thoracic spine and upper lumbar spine. I had bone fragments on my spinal cord, and I had compression of the cord because of the neural arch. I had 4 opinions from 4 leading surgeons in Southern California, and the prognosis was I'd probably never walk again. And I just had this one thought, and the thought was the power that made the body heals the body. And I was going to give it a plan, a template, a design. I was going to get very specific on what I wanted. And it would take me about 3 hours in closing my eyes and reconstructing every single vertebrae. And it was like I hit a tennis ball in the sweet spot. Something clicked in that moment. I clicked. And at the time I didn't know it, but I was firing and wiring new circuits in my brain every single day. And I just made a deal with myself. And the deal was with this intelligence that if I was ever able to walk again, I'd spend the rest of my life studying the mind-body connection and mind over matter. And pretty much that's what I've been doing since 1986. 여기 척추가 부러졌지만 건강도 회복하고 자신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이분 조 디스펜자 박사는 실제 미국에서 어떤 약물이나 의학적 기술 없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신경과학, 후생유전학, 그리고 양자 물리학 모두 섭렵하며 자기 치유를 일으키는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다른 과학자들과 협력해 뇌전두를 이용한 뇌파 기록에서 심장 일관성, 후성 유전학적 변화 검증 등을 거쳐 신경과학의 원리를 쉽게 활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대한 것을 성취해낼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냈죠. 덕분에 조 박사 책들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타이틀을 가지고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건강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적용이 가능한 양자역학 원리 덕분입니다. 네, 양자역학 원리 덕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풀 영상은 켈리체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주시고요. 뒤쪽에 이 영상의 내용은 주파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우리가 요새 많이 듣는 주파수 이야기를 하네요. 실제로 조 디스펜자 박사는 이 양자역학 분야에, 양자 파동의학 분야에 굉장히 유명한 박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의학계를 뛰어넘어서요, 영성심리학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의 자기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전파하는 일도 하고 계신데요. 이분의 다양한 저서들은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에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잠깐 제가 그 책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파동의학에 관련된 거,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거 유사과학, 그거 믿을 수 없는 거, 미신 아니에요?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과 계열에 너무나 현실 기반한 어떤 이성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게 자신하시는 분들이 그런 반문을 하시곤 하죠. 자, 여기서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심장 박동을 유지하는 지능은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하는 조 디스펜사의 질문에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자율신경계의 일부분이죠. 그럼 자율신경계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그건 뇌에 있죠. 뇌 변형계가 자율신경계의 한 부분이죠. 의사가 또 대답했죠. 자, 그러면 뇌 안에 심장 박동 유지를 담당하는 조직들이 있습니까? 그때 의사가 뭐랍니까? 있죠. 그럼 그 조직들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답을 합니다. 그럼 그 세포들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의사가 분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대답이죠? 그 분자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했더니요, 원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과학 지식이 있으면 분자를 쪼개면 분자 안에 원자들이 있죠. 자, 그럼 그 원자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했더니 아원자 입자입니다. 자, 아원자, 사실은 발견된 지, 발명이 아니죠. 원래 있었지만 이제서야 사람들이 발견했죠. 원자를 쪼갰더니 아원자라는 더 작은 입자들이 그 안을 채우고 있구나
라고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아원자 입자들은 주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했더니 의사의 대답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과학을 조금만 공부했다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이렇게 동그란 뭔가 입자들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 입자들을 깨니까 원자가 나오고요. 원자를 깨서 들여다보니까 아원자라는 더 작은 입자가 있는데요. 그 작고 작은 아원자를 깨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비어있지만 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정보,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죠. 여러분 혹시 라디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라디오 안에서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옵니다. 노래도 나오고요, 뉴스도 나오고요. 그 라디오가 들리기 위해서 우리는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데요. 주파수를 맞추기 전에는, 라디오를 켜기 전에는 과연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정보, 에너지들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 물질들을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물질이 아닌 에너지, 정보, 주파수입니다. 자, 요거는 조금 생소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참고 삼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에너지 의학 입장에서, 양자역학 입장에서 우리 몸은요, 우리 몸이 생기기 위해서 우리 몸을 싸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층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층이 쌓여서 탄탄하게 우리 몸을 감쌌을 때 이 안에서 물질들이 나온다는 이론이죠. 조금 어렵나요? 자, 넘어갈게요. 자, 너무나 생소하고 신비주의적 얘기 아니에요? 그거 요가하는 사람들만 주장하는 얘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럼 과학적인 얘기 한번 해볼까요? 키르리안 사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오른쪽에 글은 제가 네이버 지식 백과에서 캡처한 내용입니다. 키르리안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요. 전기공이었는데요. 이분이 과학적으로 사진을 찍는 기법을 개발합니다. 초자연적인 미스터리 현상이 아니에요. 어떤 물질들, 살아있는 것들을 찍었더니요. 살아있는 물질을 주변으로 아우라라고 하죠. 뭔가 퍼져가는 빛 현상처럼 그 에너지들이 촬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도룡뇽, 예, 동화뱀 같이 보이죠? 이 에너지 의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도룡뇽을 싸고 있는 에너지층 덕분에 도룡뇽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도룡뇽이나 이런 파충류들은 꼬리가 잘리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너무 위험을 감지하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꼬리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나는데요. 그 자라나기 위한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가? 지금 이 도룡뇽을 싸고 있는 에너지층에서 마치 거푸집처럼 똑같은 꼬리의 모양으로 그대로 있고 이 안에서 물질들이 다시 자라난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나뭇잎이나 도룡뇽처럼 살아있는 생물들의 잎을 잘라버리거나 꼬리를 잘라도 그 잘린 부분에 여전히 에너지층이 촬영된다는 걸 많은 사진들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냥 샘플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 위에 있는 빨간색 그 동그라미, 이 원은요, 우리의 지문이에요. 지문을 찍었더니요, 지문 주변에 이렇게 빨갛게 에너지층이 촬영이 되는데요. 우리 몸에 미세 전류가 흐른다는 건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그 미세 전류가 이렇게 사진으로 찍히는 겁니다. 일종의 에너지 장이죠. 자, 그 밑에는 들꽃을 찍었는데요. 와, 인간보다 훨씬 더 빛이 밝죠. 생명력을 가득 품은 식물에게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걸 이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수없이 많은 나뭇잎, 살아있는 생물들을 찍었을 때 이 아우라가 찍힌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도 많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몸을 싸고 있는 에너지층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미 사진으로도 찍을 수 있을 만큼 과학이 인정하고 있는 시대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에너지층들이 대부분 우리 몸을 싸고 있고 우리 몸과 아주 유기적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소위 이 에너지장 입장에서 양자역학 입장에서 우리 몸에 질병이 일어나는 현상을 에너지층부터 무너져 내려서 에너지층부터 손상을 입어서 결국 마지막 발현되는 건 질병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고요. 대부분 치유를 에너지층을 치유하는 거로부터 치료를 시작합니다. 조금 생소하고 아무리 쉽게 얘기한다고 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만나고 있는 에너지 세라피를 한번 찾아볼까요? 과연 이것들이 효과가 없고 미신이고 비과학이라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것들을 계속해서 찾지 않았을 거예요. 자, 우리 피부 미용 아주 비싸고 비싼 세라피를 가면 스톤 테라피 하고 너무 멋있게 포스터 해놓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야, 스톤 테라피 그거 뭐야? 근데 그거 원래 막 돌의 에너지로 뭐 미용을 막 아름답게 건강을 찾고 막 멋있게 써 있어요. 스톤 세라피? 돌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질들의 단단한 집합체입니다. 돌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로 이런 세라피를 하시는 미용업계도 있죠. 맞아요. 스톤 세라피 많이 받으시죠? 자, 그러면 보석 세라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좀 생소하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보석 세라피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에너지를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몸에 손상된 에너지에 충전을 해주기 위한 에너지가 아주 높은, 파동수가 아주 높은, 주파수가 아주 높은 물질들을 활용해서 세라피를 많이 쓰는데요.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돌처럼 혹은 보석은 어떻습니까? 이 지구상의 물질 중에 가장 딱딱하고 응축된 물질 중에 하나가 보석이지요. 그래서 이 보석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세라피도 있습니다. 그 다양한 보석들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치료사들이 참 많죠. 그냥 재미로 한번 볼까요? 사파이어는요, 염증 질환의 통증을 가라앉혀주는 주파수를 갖고 있다고 해요. 신기하죠? 자, 루비는요, 딱 봐도 빨갛고 열정적이죠? 심장에 관련된 에너지를 갖고 있고요. 딱 봐도, 여성의 에스트로겐의 분비를 도와주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해요. 또 하나 더 보여볼까요? 옥! 야, 우리 예전에 결혼하면 옥, 가락지 꺾였는데요. 옥은 지혜를 높여주고 건강과 부의 에너지를 올려주는, 그래서 집안에 옥 같은 거 이렇게 하나씩 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마지막 자수정 볼까요? 여러분들 자주 가시는 찜질방에 자수정방 하나쯤은 있지 않나요? 네, 자수정은 노화를 예방하고 굉장히 미용 효과가 좋다고 해요. 우리가 믿지 않거나 믿거나 우리 일상의 많은 곳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활용한 공명요법, 파동요법으로 건강을 찾고자 하는 세라피들이 많이 퍼져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아주 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로마 세라피 들어보셨어요? 자, 한 번쯤은 집에 이렇게 디퓨저 혹은 아로마 오일 정도는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아로마 세라피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렇대요. 그런데 아로마 세라피, 그 향이 뭐라고? 이걸로 사람의 기분이나 행동의 변화까지 일으키고요. 단순히 신체적으로 국한된 게 아니고 정신적, 정서적 건강까지도 이룰 수 있다고 표현해 놨네요. 아로마 세라피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자, 아로마 세라피, 향기 요법인데요. 이 향기도 일종의 파동입니다. 식물 중에요, 뿌리가 줄기나 이파리보다 에너지가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약재 중에 대부분 뿌리가 많죠? 인삼, 치, 혹은 우리 라바씨를 통해서 많이 보시면 무슨 뿌리 많이 들어있잖아요. 뿌리가 에너지가 강합니다. 또 이 뿌리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는 꽃이에요.
그래서 꽃에서 추출한 아로마들이 우리의 파동의학에 의해서 향기로 인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정화시키거나 증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흐플라워라고 하는 요법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요법으로요. 이쪽 계열의 세라피스트들이 아로마를 뛰어넘어서 실제로 사람들의 감정체를 우리 몸을 싸고 있는 에너지 중에 감정을 변화시켜서 몸을 치유하는 게 이 바크플라워의 목표입니다. 제가 이 바크플라워를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는 현재 힐리 디바이스의 프로그램 중에 바크플라워가 있습니다. 이걸 듣지 않으신 분들은 도대체 바크플라워가 뭐야? 이러신 분들도 있죠. 네, 아로마 세라피 중에 가장 강력한 치료 요법의 하나인 프로그램이 이 디바이스에 디지털로 들어가 있어요. 그 전에는요, 이렇게 오일로 치료를 했습니다. 저도 역시 이 바크플라워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어요. 교보문고에 바크플라워 치시면 정말 많은 전문 서적이 나올 만큼 이런 시중에 세라피스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인정받고 임상의 데이터도 많은 프로그램이죠. 그동안은 이 오일들을 구비해서 오일들을 직접 그들의 입에 넣어주거나 향기를 쏘게 했는데요. 이제 이 모든 정보가 디바이스 안에 디지털로 들어있고 우리는 이 바크플라워가 내뿜는 에너지를 이 힐리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 몸에 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목요 메인데이 때 이 힐리 월드의 교육 이사이신 분께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해주실 때 이런 장표를 보여주셨어요. 힐리 디바이스는 한 가지의 치유 영역을 갖고 있지 않고 1번 육체적인 몸의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2번 전자기적인 몸,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몸을 싸고 있는 감정체, 뭐 이런 전자기적, 주파수로 인해서 정기적인 이 에너지층을 치료하는 마인드 영역이 있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소울, 영혼, 거의 뭐 무의식의 단계에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프로그램까지 총 3가지의 분야의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고 그 프로그램들이 2만 개가 넘게 준비되어 있으며 그 2만 개가 넘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룹들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이사님의 이야기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었을 건데요. 우리 더 365 멤버님들은 오늘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 선에서 기초 강의를 끝내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힐리 디바이스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 신기하고 호기심 가득하죠. 너무 빨리빨리 써보고 싶다고 막 안달방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기다릴 수 없다고 좀 나 좀 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9월 1일 이후에 여러분들 놀라운 힐리 디바이스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는 그렇지만 기대감이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아는 것들이 많아졌을 때 정작 힐리 디바이스를 받고 더 활용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더 성장하는 더 365 힐리 디바이스 시간이었습니다.